올영 세일 기간이에요. 살까 말까 고민이었던 제품들 바로 알아볼게요. 네이밍 신상 쿠션 궁금해요. 레오제이 신상 쿠션 궁금해요. 네이밍 쿠션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커버력이 좋아요. 에스쁘아 비벨벳 정도의 커버력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기존 네이밍 매트핏 쿠션은 저한테 모공김이 너무 심하고 밑에서 고정해주는 힘이 너무 약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거는 밀착력, 지속력이 더 낫더라고요. 세미 매트한 피니쉬고 제가 발라봤을 때 딴 데는 다 괜찮았는데 이 눈가 쪽에 갈라짐이 좀 있었습니다. 두쿨 포스쿨 쿠션은 X. 그러니까 첫인상은 되게 잘 퍼진다. 퍼짐성은 좋은데 이게 딱 고정이 되고 난 다음에 파우더 입자들이 좀 안 예쁘게 들뜨더라고요. 특히 저는 이런 피지가 박혀있는 자리에 파우더가 좀 엉기면서 하얗게 점점점점 피지 자리가 좀 도드라지더라고요. 이 파우더 입자들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느낌. 신상 쿠션 2개 중에 뭐 써볼까요? 한다면 네이밍 쪽을 추천드리겠지만 여름 쿠션 뭐 살까요? 하시면 헤라 블랙 쿠션 그리고 장마철용으로 스킨 픽서 쿠션. 제가 이 립발색 찍을 때 이 부분을 엄청 클로즈업해서 촬영을 하잖아요. 헤라 쿠션 발랐을 때는 확실히 이 피부결이 달라요. 제가 저 4K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이만한 모니터로 클로즈업 샷을 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정말 잘 보여요. 블랙 쿠션 바르고 나가면 그날은 수정 안 해도 되고 피부 표현이라든지 지속력이라든지 얘는 파운데이션급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쿠션이랑 비빌 수가 없다. 여름 쿠션으로 이거 무조건 강추고요. 스킨 픽서 쿠션 얘는 솔직히 데일리로 쓰기엔 너무 매트해요. 근데 장마철 있죠. 내 피지랑 습기랑 섞여가지고 진짜 베이스가 난리가 나거든요. 좀 습한 날 이거 바르면 얼굴 뽀송뽀송해요. 이런 번들거리는 거 훨씬 덜하고 얘가 피지를 잘 잡아주거든요. 이제 저 같은 지복합성 피부이신 분들 중에 나는 이제 장마철마다 얼굴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 요거 미리 장만해두세요. 메이블린 슈퍼스테이 파운데이션 추천하실까요? X. 저희 슈퍼스테이 파운데이션 광고 제안이 들어왔었어요. 근데 거절했습니다. 왜냐면 딱 발랐는데 10년 전 파운데이션 같은 느낌인 거예요. 제형이 조금 후지다. 근데 가격이 35,000원. 제가 생각하는 메이블린 파운데이션의 적정가는 20,000원 초반대거든요. 제형도 별론데 비싸기까지 해서 이거는 쓰나님들께 소개드릴 수 없다. 그래서 X고요. 지금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사용 중이라고 하셨잖아요. 이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좋아요. 이거 5예요, 5. 제가 전에 파운데이션 비교 컨텐츠 준비하면서도 거의 더블 헤어급 지속력이었거든요. 지금 쓰고 계신다면 쭉 여름까지도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. 어바웃톤이랑 라네즈 파우더 팩트 비교해서 보고 싶어요. 파우더는 OX가 아니라 취향 차이. 파우더 처리를 투명하게 할 것이냐, 약간 뽀얗게 커버까지 올릴 것이냐. 그러니까 투명 파우더를 쓴 것 같은 얇고 자연스러운 블러링을 원하시면은 라네즈 파우더. 제가 이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를 쓰는데 라네즈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못지않게 입자가 정말 곱습니다. 베이스가 두꺼워지지 않으면서 파우더 특유의 그 텁텁함이 없어요. 정말 가볍게 피부결 보정하면서 번들번들거리는 거 잡아주는 용도. 근데 얘는 입자가 너무 초미세하다 보니까 보송함의 유지 시간이 이런 팩트형보다는 좀 짧고 실을 잡는 힘도 좀 약한 편이에요. 이 어바웃톤은 입자가 큽니다. 입자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렇게 큰 모공 요철 커버에 용이하고요.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파우더 본연의 컬러도 드러나게 돼서 내 피부에 맞는 컬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뽀송함의 지속 시간도 길고 피지도 잘 잡아주지만 두껍게 발려있다 보니까 무너질 때 지저분하고 피부가 상대적으로 좀 텁텁하고 답답해 보이죠.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껍게 파우더 쓰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어바웃톤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. 저는 수년째 이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우더 쓰고 있고 이게 없다? 그럼 그냥 이거 쓸 것 같아요. 화장 전에 발라도 덜 밀리는 무기자차 추천해주세요. 제가 이 5가지 무기자차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제 픽은 요겁니다. 9달. 메이크업 전에 바른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얇게 발리면서 요 스킨케어랑 잘 융화되는 거. 피부가 예민하시니까 스펀지 못 쓰고 손으로 바르실 거 아니에요. 손으로 펴발라도 두께감 없이 얇게 싹 스며드는 거. 요런 기준으로 사용해 봤을 때 요 9달 무기자차가 제형이 가장 가볍고 좋았습니다. 성분 살펴보니까 이 안에 스킨케어 성분들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다른 무기자차랑 다르게 오일 성분들도 좀 같이 들어 있었어요. 무기자차에 들어가는 징크 옥사이드 자체가 워낙 뻣뻣한 성분이다 보니까 스킨케어, 오일 성분들이 이런 뻣뻣한 느낌을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. 바를 때 약간 미끈미끈할지언정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에는 얘가 가장 궁합이 좋았고요.
반대로 요 셀퓨전시와 닥터지 이 두 개는 좀 되직해서 단독으로 좀 지속력 있게 쓰기에는 괜찮겠지만 메이크업 전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선스틱은요, 제가 제 가족들, 지인들한테도 무조건 이거 추천합니다. AHC 블랙 선스틱. 이미 내 몸에 땀이 나고 여기가 끈적끈적거리고 있어도 얘가 지나가면서 여길 뽀송하게 해줘요. 이런 선스틱을 단독으로 테스트해봤을 때 촉촉하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이거를 땀난 위에 발랐을 때는 막 끈적끈적거리고 너무 찝찝하더라고요. AHC의 선스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딴 거 볼 거 없고 요거 블랙. 까만색 사시면 됩니다. 진짜 뽀송뽀송해요. 어뮤즈 틴트 리뉴얼 전이랑 비교 부탁드려요. 일단 용기가 세지 않습니다. 리뉴얼 전 버전이 좀 더 가볍고 물기가 있는 사용감인데 이번 틴트는 그 가벼운 물기의 질감은 좀 덜한 대신 광택 지속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착색이 되게 빨라요. 빠르게 착색되면서 착색 지속력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. 제가 틴트 테스트한다고 손바닥에 이것저것 바르고 싹 지웠는데 듀 틴트가 가장 진하게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. 자, 이제 문제는 색인데 헬시 복숭아, 포멜로 누드, 자수정, 피치버니 이렇게 4가지 컬러 구입해봤거든요.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쓸 수 있을지, 입술색 어두운 사람인데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써보고 싶은데 추천하시나요? 안 될 것 같아요. 착색이 생각보다 진해서 여리여리해지기보다는 입술색이 더 딥해질 거예요. 여리여리한 느낌 원하신다면 추천하진 않고 탁기 진해지는 거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하셨는데요. 요거 걱정이시면 또 X. 탁해지진 않는데 색이 점점 진해지더라고요. 컬러감 선명하고 착색이 오래 지속되는 틴트 원하시면은 듀 틴트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, 맨 얼굴에 하나만 발라도 괜찮은 틴트 찾아요 하시면은 힌스 로글로우 틴트 이걸로 추천드릴게요. 봄 비비드 브라이트 톤인데 쇼핑하는 치즈향이 잘 맞을지 궁금해요. 브라이트 톤이시면 X요. 쇼핑하는 치즈냥은 뽀얀 웜핑크 팔레트예요. 에뛰드 핑크 콜렉터랑 분위기 비슷하고요. 특이사항이 있다면 요 포인트 컬러 있죠? 이런 브라운 음영 컬러도 뮤트하면서 밝기도 밝은 편이거든요. 발색했을 때 전반적으로 좀 뽀얗게 올라가기 때문에 봄웜 페일톤, 비비드 브라이트 계열로 찾으신다고 하면 클리오 팔레트에서 9호 복숭아 누르면 사과해 이거나 웨이크메이크 빈티지 컬렉션에서 텐저린 비치 블러링 여기서 화려하게 쓸 컬러가 많을 것 같습니다. 크리스탈 발바닥은 웨이크메이크 하이핑크 블러링이랑 분위기 비슷하고요. 클리오 10호 자두자두 제철이아보다는 좀 더 채도감이 있습니다. 쿨핑크를 생동감 있게 선명하게 쓸 수 있는 조합인데 특히 이 시원한 색감의 글리터랑 펄 조합이 너무 예뻐요. 흔하지 않은 이런 컬러들. 저는 쿨톤 친구 있으면 이거 꼭 사라고 할 것 같아요. 이 글리터들이 너무 예쁘네요. 웨이크메이크 빈티지 컬렉션이요. 블루코어 인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사야 하나요? 말아야 하나요? 저는 오해요. 제가 개인적으로 라임코어는 진짜 안 땡겼거든요. 별로 유행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웨이크메이크 혼자 라임코어 쓰세요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블루코어는 확실히 트렌드로 올라왔잖아요. 여름마다 맥이나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이제 아쿠아 펜슬로 이런 파란색, 뭐 피콕색 이런 거 다양하게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런 컬러 펜슬 하나만 산다고 했을 때도 3만 원이 넘어가거든요. 얘는 2만 원대잖아요. 일단 가격 면에서도 너무 괜찮고 여기에는 다양한 명도와 채도와 온도의 블루가 다 담겨 있어요. 하늘색부터 비비드한 블루, 스모키하게 뉘앙스를 줄 수 있는 이런 딥한 컬러들도 있다 보니까 다양한 피부톤, 다양한 피부 밝기에서 나한테 맞는 블루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런 블루 컬러는 막 입체적으로 컬러를 표현하기보다는 한 가지 컬러로 한 부위의 포인트만 줘도 확 하이라이트가 되거든요. 여기서 한 컬러만 건져도 성공이에요. 저도 지금 이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을 했는데 메이크업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블루가 메인이지만 컬러가 20개나 되는데 이 안에서 메이크업을 끝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했어요. 되더라고요. 저 지금 이 컬러들 안에서만 이렇게 메이크업 한 거거든요. 눈으로 봤을 때만 예쁜 게 아니라 충분히 활용도도 괜찮다. 그냥 이 정도 느낌으로도 충분히 블루 포인트가 되더라고요. 무지개 맨션 트위스트 파트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. 완전 고발색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렸을 때 어떤 컬러를 발랐다는 게 보여지긴 하거든요. 발색 여부에 따라 구매하시고 싶다 하시면 온데 근데 솔직히 디자인 빼고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요. 예쁘긴 진짜 예뻐요. 무슨 인테리어 소품처럼 생겼어요. 생각보다 되게 무겁고요. 이 크고 무겁고 컬러가 4개밖에 없는데 17,700원이면
한 5,000원 보태서 그냥 29 팔레트 사는 게 낫지 않나. 컬러 조합도 되게 흔한 조합이잖아요. 무지개 맨션의 이 갬성, 예쁜 디자인을 좋아하신다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활용도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냥 다른 팔레트 구매하시는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여기까지 올영 세일 살까 말까였습니다. 우리 수담님들 구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하고 만나요. 안녕.